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울산을 비롯해서 또 부산, 대구, 경남, 경북 5개 지역에 또 발표를 해주실 평생교육 전문가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울산광역시 인재교육과 김도영 과장님과 지도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시군청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시 인재교육과장 김동명입니다. 먼저 영남권 지도평생교육진흥원 공동시민학회 지도를 축하드립니다. 자리를 다닐 때마다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인정합니다. 이번에 영남권 평생교육 오늘 영남권 평생교육 세미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에 저도 이렇게 힘을 모으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고 반갑고 합니다. 농담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역에서 평생교육을 풀어내가는 데에 신념과 더불어 정열을 갖고 계신 두 사람을 다른 분들은 많이 모를 것 잘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혼자 생각에 김남선 회장님하고 저하고 둘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자리를 주최해 주신 황시영 울산 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에 제가 강연을 부탁을 받았을 때는 편하게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던 것을 그냥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뭐 그러면 그런 자리에 얼마든지 가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원고를 내달라고 해서 그래서 고민이 상당히 됐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서도 대학 교수로 이제 쭉 있었는데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원고가 준비가 되면은 미리 사전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체계를 잡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그 강의나 강연이 영 맛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단점이 있지만 일단은 원고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연도 원고하고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것하고 왔다 갔다 저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만 제가 석사 과정은 평생교육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는 더 넓은 교육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석사, 우등석사, 박사 학위를 받은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에서 한 5년 전쯤인가 연구한 것이 발표된 걸 보니까 파워포인트의 효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파워포인트가 상당히 한편으로 효과적인데 우리의 주목하는 것이 거기를 주로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강의가 끝난 다음에 기억하는 양에 있어서 오히려 더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구가 나온 게 있어서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거하고 그런 면도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하고 좀 일치되는 면도 있고 그래가지고 파워포인트를 안 쓰고 그냥 강의는 강의대로 그 시간 내에 또 강연은 그냥 같이 강의를 하는 사람과 생각을 따라가면서 즐기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원고의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주제가 저는 이제 원고를 부탁을 받으면서 평생교육진흥원의 발전 방안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교육진흥원의 발전을 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전체 지역의 이제 평생교육을 광범위하게 다루는 데는 좀 한계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평생교육진흥원의 발전이 곧바로 지역의 평생교육 발전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체험적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평생교육이 뭐 길게는 30년, 뭐 짧게 하면 20여 년 동안 상당히 발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국의 어느 곳에 가나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평생 학습관, 평생 교육문화센터 뭐 이런 것들이 없는 데가 없고 프로그램들이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평생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도 확산이 되다 보니까 많은 공공기관이나 기관이나 민간에서도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사교육이 가장 발전된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보니까 수많은 영역의 민간 프로그램들이 넘쳐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면으로는 상당한 발전을 이룬 것이 분명합니다만 제가 평생교육이 그 본래의 모습, 평생교육이 본래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에는 과연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평생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본질적인 이념이 충분히 구현이 되고 있는지, 또 현재 평생교육이 실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내고 있는지, 또 평생교육을 통해서 그 개인과 지역사회가 얼마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또 평생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정말로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평생교육이 이뤄낸 그런 성과들이 정말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게 되고 답변을 하는 데에는 자신 있게 답변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앙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하나씩 차례대로 이제 설립이 되어 와서 지금 이제 전국에 광역시도 15군데가 설립이 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초로 설립이 된 데에서부터 지금까지 4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의 역사가 오랜 유럽의 150년, 200년 또는 그 이상 뿌리까지 추적을 하자면은 그런 역사에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평생교육이 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아직 지금 걸음마 단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몇 년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한 일들을 생각해내면은 짧은 기간에 많은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은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이 욕심을 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뭐 이쪽 저쪽의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15군데 전국평생교육진흥원이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조금 전에도 김남선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지금 평생교육을 가장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는 유럽을 생각을 해보아도 국가가 또는 지방 정부가 예산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해가지고 홍나라 판나라 하고 있는 국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발전 단계상 우리가 이제 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그러한 그 위치에 있는 데에서 하는 중요한 일들이 직접 어떠한 일들을 하기보다는 그 관련되는
많은 데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래서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여러 지방들이 또는 기관단체들이 일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른 나라의 그 우리나라의 광역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 같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립되는 국가도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반드시 나쁘지만은 않고 우리 식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래의 취지대로 잘 되기 위해서는 광역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과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광역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 지금부터 희망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법령과 제도가 사실은 상당히 미비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지역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광역시의 평생교육 컨트롤 타워로서 대전 평생교육진흥원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제도와 모든 그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지 됩니다. 해야지 되고 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하는 그 명칭 자체에서 누구나가 그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대전만 그런지 또 다른 광역시도까지 다 그런지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데는 시의 주무관이 하고 있고 사무관이 하고 있고 뭐 그러려고 하는 그런 것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까지 드리느냐 하면은 실제로 광역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만 어느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저는 멀찌감치 대전에서 왔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 부분을 제가 긁어드릴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제 평생 동안 공무원 생활을 3차례 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을 대학교 떨어지고 나서 그 공무원 해서 시험을 봐서 일반직 공무원을 했는데 오래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또 한 차례 공무원 생활을 한 것이 김영삼 정권 때 외부에서 수혈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개방형으로 그런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상당히 꿈을 갖고 전문직 공무원으로 그때 제가 부의사관 대우를 해준다고 해서 상당히 큰 꿈을 갖고 대전시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갔더니 어떤 의전을 하거나 행사를 하거나 할 때는 시장 옆에 앉혀가지고 상당히 대우를 해주는데 막상 일을 풀어내려고 하면은 지금과 똑같이 사무관, 주무관 말을 고지고대로 듣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만 일이 진행이 되어서 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대학 교수로 들어가 대학 교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좀 나 좀 도와줘 라고 해서 대학 교수로 또 행정 대학 처장을 하면서 이렇게 풀어내가다 보니까 그래 그 광역시 행정에 내가 좀 도움이 되고 하면 잠깐 가서 바람도 쐬고 좀 기분 전환도 하고 또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됐으면 하고
대전광역시 비서실장으로 잠깐 갔다 온다라고 생각하고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정무직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영역이죠. 그래서 제가 일반직, 전문직, 정무직 그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를 그중에서 제일 오래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었던 꿈이 오래전에 제가 유학을 가서 제일 처음 했었던 것이 호주 전역에 있는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을 전체 전수조사를 제가 해서 리포트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을 좀 빨리 만들어야지 그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이제 펼칠 만한 그런 계기나 기회가 없었고 이제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청이 이전을 한다라고 할 때 이게 제일 좋은 기회인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논의가 굉장히 다양하고 이것으로 활용해야 된다 저것으로 활용해야 된다 갑론을박을 하면서 막상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풀어내지도 못하고 몇 년 동안 시끌벅적 하기만 했습니다. 그때에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풀어낼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그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지역에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전시의 평생교육진흥원을 바로 설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뜻을 모으고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이 시작하면서 제가 대학교 정교수를 하던 사람이 그 대전광역시 비서실장을 하던 사람이 평생교육진흥원에 제가 부장으로 갈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로지 이 기회가 대전에 그것을 만들 기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가서 가자마자 그동안 준비해놨던 대전시민대학 설립방안 연구를 금방 내놨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작은 기관 하나를 만드는 데에도 건물 하나를 짓는 데에도 100억, 200억 아니면은 몇백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 누가 평생교육원 짓는 데에 몇백억을 만들어주거나 대전시민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하는가 이해도 안 하는데 누가 만들어주겠습니까? 그런데 빈 공간을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까 구체적인 계획도 못 내고 하는데 이때는 정말로 이런 계획을 구체적인 계획을 들고 나온 것이 고맙고 한편으로는 시급하고 이거로라도 떼어놔야지 되지 않나. 그래서 대전시민대학을 설립을 그 자리에 바닥 면적이 5,000평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평생교육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발전이 되어 온 게 사실이고 분명히 공헌을 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평생교육이 지향하는 모든 일을 위한 평생교육,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에는 과연 그것을 실현했는가? 오히려 전국 어디 가나 몇십 개의 프로그램만 돌리는 데가 평생교육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고 경로당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가는 데가 평생교육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선거지에 계신 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쪽으로만 생각을 했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평생교육이 필요한 시대가 되고 이것이 한 개인의 삶의 의미를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고 평생 동안 능력을 키워가고 지역의 공동체를 키워가고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가고 지역 도시 번영을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키워드고 하는 쪽으로 과연 풀어내갔는가라고 할 때에는 오히려 인식을 너무 좁은 곳으로 몰아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평생교육 이름 붙어 있는 것에 내가 평생 갈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 교수가, 변호사가, 의사가, 고위직 공무원이 평생교육센터, 평생학습관, 내가 거기 갈 일이 있을까? 그런 이름이 붙어 있는 데는 노인 양반들이 풍물이나 하고, 제가 풍물의 가치를 낮게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오히려 우리가 잘못 끌어가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기관 단체나 이게 그만한 규모로만 할 때에는 우선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뭐지? 그것을 고르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러한 모습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원하는 순서대로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능할 수 있는 것, 10명이 원하고 20명이 원하고 30명이 원하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이 모여서 다수가 되는 것. 어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1, 2, 3위에서부터 50등까지의 순서로 들어가지 못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평생 그것을 제공하는 데로 찾아볼 수 없고 한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모든 사람들한테 맞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욕구가 쉽지 않은, 그것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이 기회다. 이러한 모습을 한번 보여주자. 제가 공격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대전 시민대학을 만들면은 대전에 이러한 규모로 하면은 대전의 모든 것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가지고 다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그럴 일은 결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일은 결코 없다. 왜 그러냐면은 대학교 평생교육원이 가야 될 길이 따로 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호주 전체의 대학교의 평생교육원을 전수조사를 해가면서 느꼈던 것이, 대학이 갖고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면서 주민들이 대학을 가깝게 느끼고, 그리고 대학을 평생 동안 여러 계기를 통해서 대학을 들락날락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아주 친한 곳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야지 대학평생교육원이 수익사업을 하는 곳은 아니다. 대전에서도 평생교육원, 대학평생교육원 원장님한테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총장님들한테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좀 전략을 바꾸자. 할 일이 안 그래도 무지하게 많은데 돈 벌어들이면 전략이 아니라 다른 전략을 하면은 주민들이 대학을 얼마나 가깝게 여기고 느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백화점 문화센터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갖고 있는 자원이 풍족하고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고급의 양질의 것들을 개발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굳이 큰 힘을 안 쏟아도 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구의 평생학습관,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들은 다 엮어내고 여러 가지들을 보완적인 관계에서 해나가고 하면은 충분히 되고, 또 한편으로는 민간 영역에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붐이 안 일어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평생 교육의 시대가 됐더라고 해서 무슨 공에 뭐를 차려놓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의욕이 많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알아주고 오지도 않고 하니까 1년, 2년 동안 돌방 들어가고 다 그냥 그렇게 끌어가다가 다 닫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디에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디에서 알아주고 뭐 하면은 조금 가서 그 사람들만 그런 것들로 좀 성공을 하고 거의 대부분들은 성공을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학습이 몇 개에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가 원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붐을 조성해주고 여건을 만들어주고 풀어내주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유리공예 어떤 것이 어떤 사람이 혼자 유리공예가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해서 그것을 블로그를 만들어서 올리고 유리공예 연구소를 차려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풀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풀어내는 데에 유리공예를 여기저기에서 하면서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뭐하고 하는 것들을 하면은 당장 어떤 사람은 왜 내가 하려고 하는 걸 왜 저기서 차지해가지고 해? 짧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유리공예에 관심 갖는 주민들을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을 다 퍼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략들 그런 것들도 좀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쪽으로 말이 갔습니다만,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평생교육진흥원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들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끌고 가려다가 하다가 느낀 게 뭐냐면 왜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었고 왜 직원이 여기에 직원으로 이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자기 위치에 대한 자각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서부터 평생교육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또 각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조례에 의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왜 필요해서 왜 만들어지고 그것이 할 일이 무엇이고 하는 것들을 직원들이 넓은 범위에서 자기의 그 점의 위치 파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준비하면서 그 부분이 좀 길지만 그 부분을 준비를 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각 지역별로 평생교육협의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생교육법에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참석해서 지역의 평생교육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끌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1년에 한두 차례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 그것이 정말로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정책을 수립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하는 역할이 아직 본격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평생교육진흥원이 그 역할을 하도록 안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인천에서 교육 포럼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교육 포럼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참석을 해달라고 통보를 받은 것이 일주일 전입니다. 평생교육 포럼에 주요 주제 5가지에 평생교육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평생교육 관계자들을 세계 각국의 평생교육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평생교육이 어떻게 가야지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의견을 모으고 토론하고 하는 그러한 힘을 모으는 절차와 과정에 여기 전국 영남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거기에 요청을 받아가지고 했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 교육 포럼이나 교육 관련된 컨퍼런스나 세미나나 이런 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의 이쪽 부분의 어떤 교육 전체라고 하면은 저쪽 한쪽 끝에 있는 게 평생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유엔이 나서서 평생교육을 이야기를 하고 유네스코가 왜 나서서 평생교육을 이야기를 하고 OECD가 왜 평생교육을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EU가 왜 나서서 평생교육을 이야기를 합니까? 사실은 평생교육이 교육 전체의 틀입니다. 그 안에 정규교육도 들어가고 유아교육도 들어가고 성인교육도 들어가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보는 시각이 교육의 저쪽 끝에서 평생교육 전공하거나 평생교육 기관 일부에서만 거기에서만 하고 있는 그런 인식이 적어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인식을 바꾸고 교육부의 인식을 바꾸고 하는 역할들을 하고 평생교육은 지방에서 풀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에 15군데 광역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평생교육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것이 자기 생활에 이익이 되고 자기 개인을 풍성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개개인들이 느끼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그것이 지역에서부터 풀어가야 되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나 인력이나 그런 규모로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그 일을 대구광역시면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면 울산광역시 또는 영남권 전체 그것을 그 지역 단위에서 계획을 그 평생교육 생태계를 어떻게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끔 만들어가지고 풀어갈까라고 하는 역할을 하고 그만한 힘을 실어주고 여건을 조성해주고 해야지 돼서 만들어갈 대한민국의 평생교육을 이끌어갈 주역이 바로 광역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 가는 줄 몰라가지고 시간 한번 체크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광역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좀 신경을 써야지 될 것들을 지금 원고에는 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그것조차도 추상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 체험적으로 추상적이지만 가장 원론적으로 철실하게 느끼는 것들을 좀 넣어놨으니까 한번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구성원들이 우리의 위치를 알고 평생교육이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을 정립하고 아까 제가 이제 농담으로 농담이지만
적어도 우리 스스로가 그런 열정을 내 스스로가 갖고 있다라고 자각하는 직원들이 평생교육진흥원마다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인력이 충분하지 않고 일을 제대로 풀어나가려고 하면은 광역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 인력이 많이 보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인력이 보강되어야 된다는 전제이지만 광역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 적어도 몇 명이라도 우리 김남선 회장님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신 그런 직원들이 몇 사람들만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몇 사람이 몇 년 일을 벌리면은 지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들이 왔기 때문에 저도 저희 직원들 그래도 열정을 가진 몇몇 때문에 풀어나간 면이 많이 있습니다. 참 답답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하면서도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평생교육진흥원에 몇 분씩 꼭꼭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도 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분들이 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 동안 다른 여건이 아무리 좋아도 나는 평생교육진흥원하고 내 운명을 같이 할 거야. 이러한 분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이 적어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생각할 때에는 지역의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역에서 좀 씁쓸해한 것 중에 하나는 대전 평생교육진흥원이 지역 내에 있는 많은 그 공공 영역이건 민간 영역을 엮어가지고 풀어내려고 많은 애를 쓰고 대전 평생교육진흥원이 있기 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그런 네트워킹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있고 그런 팀들을 어제도 그 평생교육 정책 포럼을 했는데요. 그리고 많은 지원 사업도 벌이고 있고 한데 대전에서는 대전 시민대학을 워낙 크게 벌리다 보니까 대전 시민대학밖에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상당히 많은 일들을 안 보이는 일들을 많이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대전 시민대학만 하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대전 시민대학은 적어도 광역시의 규모와 또 대전의 특수성 충남도청이 이전해가지고 그 건물이 비고 그 구도심이 원도심이 완전히 죽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살릴 똥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으로 도입이 되었지만 쉽지 않았지만 일단은 대전 시민대학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대전 인구가 153만인데요. 5만 5천 명입니다. 이번 학기에 현재 수강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번 학기지만 매주 다녀온 운지입니다. 매주 정규 강좌에 16,000명 정도 그리고 여러 특강이라든지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 행사까지 하면은 2만 명 거기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강사들이 한 8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1년 단위로 러닝원을 치면은 한 1년에 110만 명 정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저는 듣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저도 이제 규모를 갖고 이야기했는데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무엇을 담아내느냐 담겨진 내용 그러니까
규모가 작을 때에는 담을 수 있는 것이 내용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이제 대전시민대학을 그렇게 만들면서 이게 도에서는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을 지역마다 달리 해야 되는데 다만 광역시는 주민들이 교통수단을 어지간한 걸 이용을 하면 한 30분 정도는 오기가 그런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한 곳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몇 축을 갖고 할 수도 있고 또 전략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 광역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넓은 범위에서 전략을 좀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러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원들을 혼내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대전시 산하 기관인 것은 분명하지만 얼마 됐다고 생각하고 풀어내가는 것이 공무원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타성에 젖으려고 우리 스스로가 경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민간이 갖고 있는 그러한 유연한 것을 우리가 끝까지 가지려고 생각을 해야지 시 산하 기관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꾸 그러한 행동 양식, 사고 양식을 우리 것으로 갖게 되면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창조적인 생각, 가장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평생교육 관계자들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이념이 무엇입니까? 사람 살만한 사람이 대접받고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존중받고 하는 인간 중심, 인본주의, 휴머니즘, 그 다음에 민주주의, 또 사람이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공동체가 주는 그런 중요성, 그 다음에 지금 유럽의 평생교육의 주요한 흐름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지구를 지속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평생교육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그 평생 교육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처우가 충분히 대접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직원들의 보수 수준을 만들어 놓는 것도 그렇고요. 또 평생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강사들에 대한 처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전시민대학의 강사의 수준을 조금 지금 현재도 조금 높습니다. 근데 그것을 처음 만들어 놓고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았는지 다른 데보다 시간당 10,000원이라도 더 주면 강사들이 그쪽으로만 쏠리고 우리 쪽으로 안 오고 그게 아니다. 10년, 20년 동안 강사료를 같은 수준으로 묶어놓고 어떻게 평생교육 발전하기를 바라느냐. 그리고 부르기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달려오는 약자로서 이런저런 모든 분야의 사람들을 그렇게 우리가 관이라고 해서 불러다가 쓰고 그런 생각은 아니지 않는가. 그러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평생교육 분야에 어떤 하나만 붙잡고 있어도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고 하면은 대전시민대학이 이렇게 먼저 조금, 그것도 엄청난 것도 아니에요. 조금 올리는데 그러면은 대전시민대학 핑계를 대고 그것을 끌어올려야지 대전시민대학 발목을 잡고 그 수준을 20년 전 그 수준으로다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그 정신 상태를 버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현상을 너무나 당연한 걸로 보는 생각을 좀 우리 스스로가 자꾸 경계해서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서 싸게 사람을 쓰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그래도 존재의 의의를 만들어내는 존재감을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대전 시민대학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하나 제대로 안쳐놨기 때문입니다. 대전 시민대학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하나를 못 만들어놨으면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4년이 되는 동안에도 직원 10명, 그 다음에 그냥 시 산하기관에 그냥 껴있는 정도, 시민들도 겨우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 있어? 없어?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전시민대학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인식시키고 부각시키고 이것을 하는 데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야 라고 하니까 대전시 산하기관 중에서 위치가 4년 만에 존재감을 갖는 위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존재감 있는 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성과도 있고 비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스스로가 기관의 존재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개척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시간이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습니다만 제가 오늘 어떤 구체적인 대전시민대학이 뭐 잘했다 이런 것보다는 그거는 그런 특성에 맞게 풀어나는 예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지역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무엇이고 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광역시 도별로 우리 진흥원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활력을 만들어낼 수 있게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중요한 것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제가 그 원도심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역 상인들 중에는 뭔가 큰 백화점이라도 하나 만들어내면 더 잘 될까 싶어서 자꾸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죽겠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사기와 분위기에 달려 있습니다. 죽겠어 하면은 개콘에서 보는 것처럼 저승사자가 금방 데리러 옵니다. 죽겠어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만하면 살만하지 할만하지 해낼 수 있어 이러한 것이 우리 광역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스피릿 정신이 되도록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기조가 있습니다.
자리에 함께한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여기가 뜨거운 것 같은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바로 저자 지휘자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는 그래서 각 세션별로 했기 때문에 이쪽 세션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세션 발표자에게 3분 정도. 네, 첫 번째 세션의 발표를 맡은 경북 평생교육진흥원 정신의료 팀장 권민입니다. 제가 발표드린 주요 내용들은요, 현행 이제 광역단위 평생교육 추진 체계나 도가단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제 추진 체계상에서 지자체와 시도시능원과 관련된 법과 관련된 사항들, 제도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좀 비교를 했었고요. 또 이런 내용들이 실제 이제 법하고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비교해서 제시해 놓은 게 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여러 부분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시도시능원이 실제 법상에 있는 기관 외에 실무와 관련된 어떤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 분석을 통해 가지고 시도진흥원에서 자치단체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실무 차원에서 제가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4가지 정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이제 평생교육 추진 주체가 이제 광역단위에서 있는데요. 그 추진 주체간에 그리고 또 실무자가 어떻게 소통 체계를 확립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이 더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해서 세부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광역 단위에서 봤을 때 이제 시도평생교육 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실제 이런 협의회도 중요하지만 실무 차원에서 또 어떤 전략이나 정책을 수립해서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협의체를 좀 더 정량화시켜가지고 이 기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첫 번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 광역 지자체 안에 보면 자치단체가 다 있습니다. 이 자치단체들 중에서도 평생학습도시 그리고 비평생학습도시 이렇게 굳이 나눌 필요는 없지만 주로 평생교육을 한다고 봤을 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제 국가에서 2001년부터 지원해 있는 평생학습도시 정책사업 위주로 지자체들이 너무 쏠려 있기 때문에 지역 안에서도 평생교육을 추진하면서 이런 격차들이 너무 커진다. 그래서 광역단위나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나 이런 사업들, 지원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역 내 평생교육 정보적 공선을 강화해야 된다. 현재 각 시도진흥원에서 나무와 평생교육 정보관 구축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서 시도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고도화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특히 기초지자체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교육청과의 관계에서 어떤 자료들을 저희가 수합을 하고 정보를 관리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지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서로 활성화시켜야 되는지 좀 더 많은 논의를 통해서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물론 쉽진 않겠지만 평생교육이 지역 광역 차원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 시도진흥원에도 평생교육사가 채용이 되어 있고요. 평생학습도시에도 평생교육사가 채용이 되어 있고 일반 시군구에도 평생교육사가 채용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평생교육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전담 인력들에 대한 추가적인 채용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지역에서 광역단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런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시도진흥원과 시도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생겨야지만 지역의 평생교육이 발전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4가지 정도의 제안사항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 평생교육, 시도평생교육진흥원과 그다음에 평생교육 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장교수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20년 전부터 그 민간에서 먼저 시도한 평생교육 시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올 봄에 저희들이 그 20년사 발간을 했고요. 창원시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평생교육 관련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관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관에다가 제안을 해서 평생교육 시설을 만들었던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한국의 평생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20년간 해왔었고 그것 때문에 아마 이 주제가 저한테 떨어진 것 같았고요.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뭐 이론적인 배경은 다 빼고요. 첫 번째는 각 기관에서 상부 기관에서 각 지역 중심의 지역 단위의 평생교육기관에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 이겁니다. 소위 말해서 갑질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상부기관들이 또는 지자체나 시도 또는 기초지자체들이 예산권을 가지고 이렇게 갑질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일선에서 활동하는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더 위축되고 주눅이 들기 때문에 같이 상생할 수 없다. 그래서 절대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 그래서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지켜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가는 하되 통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히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나 그다음 기관의 시군이나 이런 데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매년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하는데 평가 기준이 지금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평생교육에 있어서는 평가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돈을 많이 벌었고 누가 학습자 수가 많고 참여 수가 많고 이런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평가는 그냥 통계일 뿐이고 수치일 뿐인데 그거는 자료일 뿐이지 그것이 운영에 대한 평가 점수로 계산되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절대 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에도 어려운 인구 3만도 안 되고요. 창원시 인구 100만이 넘습니다. 어떻게 이걸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니다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시군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기를 죽이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가를 정확하게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되 통제는 하지 말라. 지나친 통제는 오히려 평생교육을 더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평생교육은 그야말로 열려있는 것이거든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실무자라 하더라도 통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도 감독이 아닌 지원과 협조하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20년 전에 처음에 창원시와 함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시작할 당시에 관에서는 시설과 예산을 지원을 하고 우리는 인적 자원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그렇게 협약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사람을 만들어내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걸 운영을 하고 관에서는 공간을 줬습니다. 공간을 주고 일정 부분에 약간의 예산을 주고 그렇게 해서 같이 만들어 나간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체로 이제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갑의 입장이 되면 이렇게 감독관이 소위 이제 악질 감독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선한 감독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지원하고 서로 협조해야만 같이 상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 네 번째는 형식과 절차보다는 상생하는 유연성을 확보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과 절차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특히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원칙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결코 간과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너무 매몰돼서 유연성이 떨어지면 확장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라. 마지막이 법제화보다는 시스템화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후진국은 뭐가 많습니까? 후진국은 슬로건이 많습니다. 뭐 합시다, 뭐 합시다, 뭐 합시다, 줄 서시오, 뭐 하시오, 차례를 지키시오 하는 이런 슬로건이 많은 나라일수록 후진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선진국은 말이 필요 없는 것이죠. 이미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이 선진국인 것이죠.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말로는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시스템이 거의 갖춰져 있지 못한 그런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법이 강하죠. 법과 제도가 강합니다. 자꾸 법과 제도의 틀 속에 묶으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보다는 자연스러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교육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중간자의 입장이니까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그 다음에 관계 부처와 또 지역에 있는 일선에서 활동하는 기관들
이런 기관들과의 중간고리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허브 역할과 네트워크 역할을 정말 잘 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측면에서는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5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테이션 3을 발표한 현남영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완수입니다. 우선 발제 주제로 대학 중심 평생교육체제 운영 방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대학 중심이 뭘까? 과연 평생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지고 왜 대학이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고민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결국 2013년도 9월달에 교육부에서 제3차 평생교육체계 개선 계획에 보면은 정말 교육을 통해서 평생 학습을 통해서 행복한 자아를 만들기 위한 어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4대 경주 하나가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체제 실현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부 꼭지에 보면은 결국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체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성인 학습자 중심의 어떤 체제로 전환을 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친화적인 어떤 평생교육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좀 강화하면서 또한 학습이라든지 프로그램 내용들은 거기 NCS 기반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기본으로 해서 어떤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자라는 어떤 큰 틀 안에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평생 학습계 차원에서는 평생 참여율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이제 평생 학습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니즈와 대학에서는 환경인구 감소라는 그런 부분에서 대학의 계속 유지 경영을 위한 어떤 차원에서 대안적인 모색으로 성인학습자의 충원 이런 부분들이 또 평생 차원에서의 어떤 바라보는 관점과 또 절벽에 맞아떨어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학 중심 평생교육 체제 자체가 성인학습 체제로 전환시키면서 또 그런 부분들이 교육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떤 평생학습 참여율의 확산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예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과연 그러면 실질적으로 평생학습, 대학 중심 평생학습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실천의 사례로 이제 고민을 해보고 발표를 해드렸었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 성인학습 체제로 이제 가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자들이 나름대로 비형식 교육에서 형식 교육 중심, 즉 대학이라는 자체는 하나의 정규 학위 과정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비학위 과정, 비형식 교육 같은 경우도 형식 교육 내지 정규 교육 과정을 끌어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대학의 어떤 교육과 조직과 제도적인 측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성인학습자 중심 친화적으로 학습제도 유연하게 바뀔 수 있는, 즉 입학 장벽도 좀 쉽게 제거될 수 있고, 그리고 학업 수업도 제고되고, 그리고 성인학습자를 위한 어떤 교수법, 예를 들어서 성인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몇 폰트 쓰라 그러면 15폰트 써야 될지 20폰트 써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세상에 알려져야 되는 그런 학습법들이 이제 계속 개발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전반적인 체제 개편이 요구되는 부분인데요. 중요한 부분은 분명히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체제가 교육계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이끌을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실상 현실에서는 대학은 과연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을까? 과연 그런 체제 개편을 하기 위한 준비되어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어떤 문제점이 좀 있고 또 고민을 끌어있지 않는가라는 차원에서 시사점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대학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이제 생각 중심적으로 이제 체제를 개편했을 때 과연 교육적인 성과 측면에서 지금 현행 평가하고 있는 취업률이라든지 충원율 이런 부분들로 평가를 했을 때 과연 생각 체제를 전환시켰을 때 교육의 성과가 과연 평가 기준만큼 따라올 것인가 의문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한 평생교육 중심의 어떤 체제 개편이 과연 맞는가? 사실 평생교육은 대학의 부서교육기관입니다. 하지만 대학의 고교적인 어떤 학사제도를 개편시키는 그런 흐름 속에서 정말 중요한 상황이 있다 그러면 평생이라고 해서 평생교육은 아니고 대학의 어떤 핵심적인 부서가 중심이 되어서 체제 개편을 이끌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대학은 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선처 후진화 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런 선처 후진화 같은 경우는 진짜 직무능력 향상 과정입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입학 정원은 제도적으로 많이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로 충원율은 거의 반비례해서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생각자 모집이 현실적으로 잘 모집될까? 이런 고민도 좀 하게 됩니다. 결국에서 이런 고민들과 시사점이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계속 유지 경영, 내년도 평생교육의 어떤 확산을 위해서 성인학습 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은 당면 과제는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런 고민들이 나왔을 때 거교적으로 바꾸는 건 아직 단시간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씩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막상 내일 학습자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성인학습자 전형을 모집한다 그러면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할까 막연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인 학습자는 다양한 니즈가 있습니다.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성별과 계층과 직무 분야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통된 교육 내용으로 각각 다르게 접근을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교수법 개발 내지는 타겟팅이 안 되어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전환이 어렵다는 부분들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체제 전환을 위해서 기존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대학들의 내용을 보시고 그리고 나름대로 대학의 어떤 자본식 노력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선별해서 지금부터 고민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지도평생교육기관 내지는 진흥원과의 협의를 통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고민을 해야 사항이 아닌가 이런 부분으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세 분 감사합니다. 오늘 주로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단어를 찾아보면 소통, 네트워크, 그리고 관계. 행복의 80%를 무엇이 결정짓느냐 관계가 결정짓는다. 예, 집에서 부부 사이와 자식 관계가 굉장히 좋으면 집에 가면 기분이 좋고 출근해서 위아래 동료 직장의 상하 관계가 화목한 사람 출근하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력이 아니라 관계가 행복의 80%를 차지한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무슨 위원회 협의회 이런 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 있었거든요. 네트워크 어디 가도 네트워크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네트워크가 잘 돌아가는 문제죠. 네트워킹이 잘 되느냐의 문제지 다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 그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 또 그냥 저도 한 25년 이상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국가 비용으로 제가 먹고 살았는데 이제 제가 공무원 있다가 조금은 이제 이해를 하거든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갑이 누구냐 좀 따져보십시오. 유권자인 우리가 갑인데 또 민간 평생교육기관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이 갑이라고 이야기하고 평생교육진흥원 사람들은 공무원이 갑이라고 공무원들은 가면은 그 위에 또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 있고 의회가 있고 일이 지대로 안 되면 수사도 바뀌고 수사기관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갑이 누구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갑의 입장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갑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시장이라 그러면 어디에 지금 돈을 투자를 하겠습니까? 평생교육에, 네. 도로건설에 어디를 하고 싶습니까? 네. 그렇게 지금 이제 이게 이렇다라고 저희가 시장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공직자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점심 먹으면서 저 원장님들과 몇 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평생교육진흥은 세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제가 이 평생교육진흥을 맡은 것은 제가 몇 달밖에 안 되지만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는 사람 만들기다. 교양을 높이는 것이죠. 사람의 전체적인 그 개인의 그 모든 이걸 높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일자리 만들기다. 기존의 기술이 너무 발전하기 때문에 새 기술에 적응하기 위한 재교육이라든지 리타이어 있는 사람 다시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만든 그런 일자리 만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지역 만들기다. 마을 만들기거든요. 내가 묘원장만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참여를 해서 이 지역에 내 재능을 내놔야 되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요 세 카테고리가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개인의 발전은 시장의 돈 사실은 남으면 거기 주겠지만 우선 급한 것은 지역 만들기와 일자리 만들기일 것이다. 그건 시장한테 어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갑의 입장을 흔히 저희들은 이제 터널 안에서만 자꾸 보려고 하는데 헬리콥터 시야로서 그러니까 시장의 입장에서 한번 봐줬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여담 삼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무슨
평생교육 기능은 방향 설정이라든지 기획, 연구, 평가, 지원, 그리고 뭐 한다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해서 각 기관에 보급해 주는 정도, 이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뭐 교육을 한다 그러면은 프로그램 운영자들을 갖다가 불러서 그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가서 각 구에 가서 많은 기관에 가서 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진흥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실무자 회의를 상당히 요청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보니까 자치단체하고의 금민우 박사가 했는 그 세션하고 아마 이 세션에서 실무자 회의를 상당히 주장을 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거의 보면은 예산에서는 회의비 성격은 소비성이라 그래서 거의 반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실무자 회의는 대개의 경우에 사업비 위주로 돌아가지 많이 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런데 실제로는 서울 같은 데는 사업비 하나도 없이 마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10번 만나서 토론하고 회의했는 식사비와 커피값으로 500만 원 나가도 그 사업비 전체 나갑니다. 서도 괜찮다 정도로 인정이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의식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마 진흥원에서 실무회의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니까 참 평가 지표를 개선하는 것은 하나의 과제로 좀 논의를 다음 기회에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학교 취업률이라든지 수강자 수라든지 이익 구조로서는 그걸 잘 대변할 수 없으니까 프로그램에 이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될 프로그램이 있고 안 해도 될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런 성격 등등으로서 평가 지표를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오늘 저희가 종합 토론에서 저희가 했던 거는 이제 그 기관과 평생교육 기관과 이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의 관계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잘 해주셔서 또 토론도 굉장히 저희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토론에서 나온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하자면 울산의 경우 이제 시도 평생교육 기관 시스템 구축, 시도하고 지역 기관 이렇게 네트워크 구축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제 현재 시스템이 없다 이런 얘기가 이제 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선되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장계석 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조금 간섭 통제해서는 안 된다, 또 자율성 보장해 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울산은 이제 간섭 통제보다는 지원하는 노력이 많다. 어떻게 보면 격려의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간 기관 협의회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연합회 또 발족이 돼 있고 한데 어떤 두 기관의 어떤 통합에 대해서 울산 진흥원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하고 또 네트워크 방법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민간의 거버넌스, 민간의 역할 중요성 부분들 앞에 이제 발제하신 분이 이제 평생교육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가 이제 기초단위 평생교육 기관이 중요하다고 발제를 해주셨는데 거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거버넌스 차원에서 활발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라는 거하고 이러한 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세션 1에서 있었던 시도진흥원과 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이제 나왔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요. 몇 가지로 크게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행정에서 자치단체에서 나오는 그 의견 중에 하나는
지금 평생교육 관련 법령이 서로 소관부처가 너무 갈려가지고 그 자치단체에서도 이 평생교육 사업을 실행하는 데 약간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말씀하셨는데요. 자치단체는 행안부가 소속이고 시도진흥원은 다시 평생교육법을 따르고 다시 이 평생교육 그 시설을 설치인가 하는 거 다시 교육청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처가 연계가 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그 실제 그 부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렵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런데 실제로 평생교육 사업을 더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타 법령에서 오는 그 행안부나 뭐 다른 법령에서 오는 것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끔 약간 그 조정하고 그걸 지원해주는 역할을 시도진흥원이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처음 나왔었고요. 두 번째는 시도진흥원의 위상이 좀 높아져야 되겠다. 높아지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평생교육 관련한 지역의 우수 사례를 다 그 진흥원에서 취합해서 필요로 하는 것에 정보를 정말 실질적으로 잘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앞에 것과 연관되지만 그 실제로 일을 하시는 자치단체에 계신 분들은 주민자치센터나 행복하수센터 등 그 유사한 개념의 것이 자기 지역에서 또 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해 줄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평생교육 정보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홍보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게 나왔었고요. 진흥원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진흥원이 수익성을 좀 보장할 수 있는 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그 저희가 시도로부터 받고 있는 그 예산에 말고 자체 예산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재단법인을 가든지 아니면 기타를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주든지 그래서 수익성을 보장을 받고 보장받는 것 중에 하나가 평생교육사 승급과정이라든지 학점은행제를 지역으로 이관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흥원 전체 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끔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나왔었고요. 이제 저희 그 섹션에서 또 교육청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또 나왔던 의견이 뭐냐면 평생교육 관련 정보망 관련해서 지금 시도교육청하고 그 시도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망이 서로 잘 연계가 안 돼가지고 정보가 업데이트 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이렇기 때문에 이 정보망을 공유하고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는 것에 말씀을 네 번째로 하셨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평생교육 관련 시도진흥원에서 평생교육 관련 공모사업이나 사업 실적 평가를 할 때 지금 현재 이제 그 저희 원도 마찬가지지만 일자리에 맞춰져 있거나 수료율에 맞춰져 있어 취업률에 맞춰져 있는데 이렇게 평생교육 관련 교육 실적을 평가를 하게 되면 구군 아주 작은 중소단이나 아니면 이제 시골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맞고 지역 특성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들이 너무 많은데 일자리가 상관이 없이 정말 인문교육에만 더 관심이 있다든지 어떤 지역은 시민 영역에 더 관심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일관된 걸로 평가하는 걸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자치단체와 시도 간이 역할을 하게 될 때 평생교육에 대한 그 개념이나 그림이 이제 서로 다르다 보니까 정책 이로 갔다 절로 갔다 하게 되는데 그 방향을 조언해주는 역할을 시도진흥원이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 입장에서 나왔던 걸 정리드리면 여기까지입니다. 일단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이 교육부 산하에 있고 그리고 평생교육부 산하의 고등교육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진흥법에 컨트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상충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상충되는 지점이 완화되지 않으면은 절대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체제의 전환이 되는 방향은 어렵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그 해결점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중앙정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오늘과 같은 이런 세미나나 여러 가지 지역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그 상향식의 어떤 그런 논의 제기도 필요하다, 이슈 제기도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성인 학습자들이 약 한 70%의 그 장학금 등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국비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보되지 않았을 때 일단은 성인 학습자들을 대학이 한 약 70%의 장학금을 주고 모집을 했더라도 지속적인 그 예산 운영이 되지 않으면은 그 이후에 안정성에 있어서 상당히 위협을 받는다.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그 예산 지원 그 문제가 또 해결이 되어야 된다 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앞에서 두 세션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은 대학이 또 평가받는 시스템을 조금 수정 보완을 해서 성인 학습자들은 대학 충원율과 그리고 취업률에서 조금 제외시켜서 따로 그 평가 관리 시스템에 반영을 해줘야지 대학이 성인 학습자들을 조금 유연하게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에 반해서 성인 학습자들이 또 학령기 학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다. 성인 학습자들이 상대적으로 블렌디드 러닝을 통해 가지고 대학에도 출석도 약한 일반 학령기에 비해 가지고 약한 제가 봤을 때는 한 30% 정도는 감면을 또 받고 그리고 학비, 학자금에 있어서도 약 70%의 국고 지원을 받고 있고 그렇게 해서 쉽게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좀 쉽게 나가다 보니까 학령기에 그 대학을 완전히 풀타임으로 전공하는 그런 학령기에 비해서 또 역차별을 받고 있지 않는가. 이들에 대한 반항 내지는 조금 그 불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잘 조율해낼 것인가 이런 것들도 조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역시 이러한 대학 중심 평생교육 체제가 전환이 되고 그리고 앞서 영규문 그 대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학이 누구나 쉽게 드나들고 쉽게 와서 모든 대학의 여러 가지 인프라를 확실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은 대학과 그리고 지자체와 그리고 컨트롤 타워라기보다는 통합 지원 조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진흥원이 어떻게 조금 잘 긴밀한 그 협력 조직을 구축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사례를 그 김현수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호주의 Vocational Education Training 시스템에 보면은 호주의 공교육 체제 아래서 11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축을 해가지고 그 대학에서 어느 과목의 비학위 과정을 듣든지 간에 이 비학위 과정이 단계별로 쇼트 프로그램에서 설티피킷 과정 그리고 설티피킷 과정에서 넘어가서 다시 어소시에이트 디그리 그리고 디그리 나중에는 학위 과정까지 이렇게 그 짧은 과정에서 크게 갈 수 있어요. 완전히 포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있어가지고 분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1을 들었다고 한다면 상위 2단계에서 1을 완전히 포섭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 누구나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전공 교양을 우선적으로 1학년에 배우는 것이 아니라 쇼트 프로그램,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쇼트 프로그램에 전반적으로 모두가 참여하는 단계가 되고 점차적으로 학위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고 싶은 사람들은 좁혀져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문이 상대적으로 완전히 넓혀져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도 마찬가지로 커뮤니티 칼리지의 70%가 성인 학습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성인 학습자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상당히 유연하게 됐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 차원에서 대학의 학위 과정과 비학위 과정이 서로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조금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선 단지 중앙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일반 그 종합대학에서는 대구광역시의 예를 들면은 대학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사안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로는 학위 과정과 비학위 과정을 유연성 있게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비학위 과정이만이라도 각 대학별로 경쟁적으로 똑같이 중점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각 대학이 예를 들어서 서울의 시민대학 사례 약 9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인문학 관련돼가지고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특화 프로그램을 공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화 프로그램을 약간 협력체계 아래서 특화 프로그램을 한 가지씩 해서 이 안에서는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을 구축을 해 나가는데 지자체는 예산을 조금 대응 투자를 하고 MOU를 맺는다든지 여러 가지들을 조금 뒤에서 통합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진흥원은 그 사이에서 연결고리로서 하고 그리고 대학이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와서 협력하는 이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적인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오늘과 같은 이슈 파이팅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시작되어야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프로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관객분 중에 오늘 이 이야기가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평생교육의 실무를 담당하면서 이 평생교육이라는 이 내용이 참 연구 과제다,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대학원에서 평생교육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에 대한 어떤 그림이 뚜렷하게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 게 바로 이 평생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진행하면서 느낀 게 평생교육에 오늘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은 지금 대통령부터 학습자까지 다 얘기를 하죠. 근데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평생교육을 바라보는 눈,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장이 평생교육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장님이 바라보는 평생교육, 교수님들이 바라보는 평생교육, 학습자가 바라보는 평생교육이 다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상이몽이죠. 왜 그러냐?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평생교육이 울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가 이 문제를 고민을 가장 많이 해야 되느냐면 시장님이죠. 그리고 관계되는 기관 관계자들이죠. 근데 이 자리에는 울산시에서 아마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관심이 별로 없을 거예요. 교육청, 제가 평생교육 관계되는 일을 하면서 아까 교육청도 이제 인벌브된 부분이 있죠. 시설에 관한 부분. 교육청에 가서 일을 한번 보려고 가면 교육청이 평생교육에 어시스트를 해주는 사람들이 아니고 골키퍼 역할을 해주고 있죠. 골키퍼. 안 된다, 못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평생교육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없다는 거죠. 결국 평생교육도 어찌 보면 한마디로 아까 우리 사회를 보시는 서찬수 부원장님 평생교육의 3가지를 말씀하셨죠. 사람 만들기 해야 된다, 일자리 만들기, 그리고 마을 만들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결국 결정권자인 갑의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그렇더라도 더 한마디로 좀 말을 한다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국민이 행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또 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전체를 평생교육이라는 우산 아래 묶을 수 있는 그런 마스터 플랜이 필요한데 그 마스터 플랜이 없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이 관계자들이 평생교육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각각 방향이 다 다른 거예요. 기관은 기관대로, 기관도 민간업자는 민간업자대로, 또 관에서 하는 데는 관에서 하는 대로 다 각자 자기 입장에서 살기 위한 노력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울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기양 센터장님 그리고 또 황시영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울산 시민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하나 만들어 주십사. 그리고 이 마스터 플랜이 완성되면 시장 당신 선거 다음에 나가면 꼭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자는 거예요.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게 어프로치해서 이것만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당신이 생색낼 수 있는 가장 큰 기재다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 서찬수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양반은 관심을 가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스터 플랜을 우리 울산은 울산대로 할 것이고 대구는 대구대로 하고 경남은 경남대로 해서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는 그 우산 아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꿈을 펼쳐나가고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우리는 서비스를 하고 조정하고 나눠주고 하는 게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여러분들의 아마 정리가 마지막 정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발표를 하고 또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우리나라 평생교육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만들어진 지는 얼마 안 됩니다. 좀 긴 데도 있고 짧은 데도 있는데
아주 걸음마 단계 지금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유형이 틀립니다. 재단법인 되고 위탁하는 데도 있고 또 위탁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방법이 상당히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남권에서 5개 광역지자체가 모여서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나누고 또 서비스할 수 있는 또 전략이 무엇인가 같이 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우리가 권력을 보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어떤 시도의 모형이라든가 또 기초 지자체와의 어떤 네트워크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적시켜 나간다면 아마 우리나라 평생교육 발전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기조연설에서는 시민대학 육성에 대한 그런 내용도 들었고 또 3가지 하부 주제를 들었습니다만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각자 다 평생교육을 정의하는 방법이 또 내용이 비전과 이념이 좀 틀리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대단히 좋은 얘기입니다. 다양성이 있어야죠. 백일화되면 안 되죠. 지역적 특성이 있고 사람의 특성이 있고 조직의 특성이 있고 나아가야 방향이 차이가 있는데 똑같으면 와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런 이유에서 공부한다. 우리는 이런 이유에서 참여한다. 이렇게 참여해보니까 좋더라. 그래서 이런 방향을 가면 어떻느냐. 아니다. 우리는 이런 방향이 더 낫다. 그럼 그 방향은 틀렸다 맞다. 이 개념이 아니라 보완적 관계에서 교류하는 그 장을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시도진흥원은 상위에 있는 교육부와 또는 국평원과의 관계보다 시도 광역자치단체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이나 인사적인 부분이나 관리적인 부분. 사실은 법상으로도 그렇고 지금 시스템상에도 그렇습니다만 법상으로는 우리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하고 시도진흥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수평적 관계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어떤 권력 구조상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시도진흥원을 마치 관리하는 입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느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탕으로 올라갈 수 있는 empowerment, 능력을 길러가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국평원에 의지할 이유가 없죠. 또 교육부에 의지할 이유가 없죠. 왜? 교육부에서 우리한테 주는 게 그렇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예산만 해도 지자체에서 말이죠. 우리는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소위 어떤 기능적 역할 또는 조정적 역할, 프로그램 개발 역할, 이 서비스를 하는 그런 조직체이지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하라 또 우리는 그렇게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관련된 원장님 말씀하신 간섭하지 뭐 하라 이거 민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개인의 창의력을 또 개인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 조직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 조직 내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최대한 발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그게 그 나라를 발전시키고 그 조직을 발전시키고 그 사람을 발전시키고 그 사람이 소속된 마을을 또 지역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구속하지 말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소위 칭찬하고 격려하고 권장하는 이 자리가 이런 자리라고 봅니다. 서로 이렇게 나누는 자리. 그래서 비록 2번 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보면서 느낀 게 이거 잘했구나. 우리가 매번 전국 모임에서 오라. 우리 전국에 맨 경기도 서울에서 발표한 맞지가 않아요 우리하고. 저도 중앙단에서 일을 여러 번 해왔습니다만 지역 단위하고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억지로 가서
배워가지고 또 와서 맞지도 않는 걸 얘기를 해야 되고 이게 너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율성을 가지고 우리의 파워밴드, 우리의 역량을 발전시키고 소위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이 지역의 평생교육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이 다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민간단체도 있고 지자체도 있고 대학도 있고 또 시도진흥원도 있고 지금 여기 우리 대구하고 경상북도 우리 공무원 끝까지 계신데 이런 분들이 함께해서 함께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간다면 충분히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미래는 밝다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끝까지 상당히 많은 분이 남으셨는데 우리 지역 평생교육과 함께 하려는 의지 상당히 미래가 밝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